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판문점에서 남북 간 회담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뭐냐? 여기서 평창올림픽 참여 문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줘야 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없다. 개성공단 재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대입니다. 불안은 뭐냐? 이 회담을 정치적으로 남북한 공익,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개헌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의 공조에 구멍을 뚫게 되고 한미 동맹관계가 나빠지게 된다 하는 점이죠. 그런데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은 협상할 때 항상 원칙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그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적 협상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때로는 합의 문서에 서명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리하게 되면은 다 폐기해버립니다. 단 휴전협정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 휴전협정을 그렇게 하면은 무력 보복을 당하니까. 따라서 북한 공산주의자한테 통하는 것은 협정문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만이 약속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적 입장, 북한과 대화하는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꼭 읽어야 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회담장으로 갈 때 이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이것을 카피해가지고 저 부하들한테 회담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꼭 읽고 가라고 해야 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2014년 12월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입니다. 이것을 조갑제닷컴에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국민의 무기라고 붙였습니다. 왜 국민의 무기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고 싸워서 이겨야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나라니까 이 결정문이 바로 헌법의 힘을 물리적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국민의 무기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여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제목을 국민의 무기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남북한 대립,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 부제목은 남북한의 대립. 우리 민족은 20세기에 들어 식민 통치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었고 30여 년 만에 독립이 되었으나 미소군의 주둔과 좌우의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있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동족상잔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했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파괴되는 등 국가 전체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비록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한반도는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서로 적대하고 총구를 겨누고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비록 1990년대 들어서서 냉전체제의 붕괴로 시작된 변화의 분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년 9월 동시에 유엔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 시행되는 등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온 면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과 북한의 대남적과 통일 노선이 본질적으로 병행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은 21세기의 새로운 역사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러나 분단과 이념 대립, 그로 인한 체제 위협은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 중이다.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결정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실제적인 무력 도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는 무력 도발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및 대한항공기 폭파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해왔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후 최근까지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살상 사건 등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상해서 살펴본 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고 그로부터 체제 전복의 시도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동일한 운명에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첫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적이다. 도발을 끊임없이 한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 중이다.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휴전 체제이다. 강화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동일한 운명에 있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여기서 파생하는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같은 이 문명의 혜택도 대한민국과 같은 운명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누리는 헌법적 기본 질서도 같이 날아가 버린다. 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무력 이념 대치 상황을 요약을 하면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더구나 여기에 북한 핵 문제까지 끼어가지고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상황,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해 가고 있고 중국까지 이제는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지금 판문점에서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고 있으니까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포위망을 지금 완성해 가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해가지고 5천만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국제사회가 미국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쇼를 한다, 평화 쇼를 한다든지 평화를 앞세워가지고 또는 뭐 민족 공조 이런 말을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틈을 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돈을 주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평창올림픽에 와가지고 선전장으로 이용하는 이런 기회를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한미 군사 훈련을 지금은 연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축소한다, 중단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쪽으로의 어떤 비현실적인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번 회담은 체육회담으로 한정하고 올림픽 문제로 끝내야 됩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IOC 회원국이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1986년에 비서단 수법으로 한국을 갖고 놀려고 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IOC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라고 사마란치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준 것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IOC는 먼저 북한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북한은 IOC 회원국으로서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느냐, IOC의 결정을 준수하느냐, 그것을 물어야 된다. 준수한다고 하면은 회담할 수 있다. 회담에 나와가지고 23개 종목 중에서 한 두서너 개는 줄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먼저 겁을 먹고 북한에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단독으로 한국을 남침할 가능성은 제로다. 한미군이 가만두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가만두지 않고 중국과 소련이 그런 북한을 도울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단은 강한 입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 강하냐? 유엔 안보리가 우리의 뒤에 있고 한미동맹이 우리의 뒤에 있습니다. 북한은 코너로 몰렸어요. 코너로 몰아놓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탈출구를 만들어주면은 그로 인한 핵미사일 재앙은 우리 머리 위에서 터질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잘못 만져가지고 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